맞네. 민으로 돼 있네. 어떻게 먼 길을.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문패 보니까 네. 그 이가 먼저 있고 민이 다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을 먼저 위로 올리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데 내가 거꾸로 붙여버렸어. 그건 뭐 장모님이 계산을 잘못하셨네. 예? 어? 아 이렇게 우리 딸 고생시킬 줄은 생각 안 하시고. 이철의 아버지는 경북 의성에서 7살 때 일본에 왔다. 구마모토에서 나고 자란 제일동포 2세 이철은 1967년 주호대학 이공학부에 입학했다. 주호대학에는 코리아 문화연구회라는 동포학생 모임이 있었다. 선배의 권유로 모임에 나갔다가 이철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동포 학생들은 모두 한국 이름을 쓰고 있었다. 학생증부터 먼저 새로 고쳐야 되겠다 하고 학적과에 가서 나는 이런 이름이 아니라고, 사실은 내가 이철이라고. 그랬더니 후회하지 않냐 하니까 나 후회 안 한다고. 그때부터 내가 학생증을 고쳤을 때부터 내가 한국인으로서 조선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첫 번째 행위였죠. 그게 그 순간이었죠. 대학을 마친 이철은 한국 유학을 결심했고 1973년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유학 생활 중 숙명여대생 민양숙을 만나 연인이 되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장난하거든요. 부끄럽다고. 뭐 저하고 데이트하면은 그래도 좀 양복도 좀 깨끗한 거 입고 오고 이럴 텐데 좀 순수하게 그냥 밑에 여기 바지가루에 딱 떨어졌는 거 그런 거 입고 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나무 잎 냄새 나는. 이 흙을 만지면서 이것이 이 조국의 땅 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그때는 제가 뭐 그 흙 하나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철은 대학원을 졸업하는 1976년 3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혼식을 몇 달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운명이 찾아왔다. 국교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든 국교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그래서 나는 고기가 남산인 줄도 몰랐어요. 무조건 그냥 때렸어요,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너 약혼녀 있지. 약혼녀하고 장모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발가벗기고 네가 보는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범할까? 너 북한에 갔다 온 거 맞지? 그러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 왔어? 2번 갔다 왔습니다. 3번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3번 갔다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철은 혀를 끊어 자살하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허위 자백으로도 약혼녀를 지킬 수가 없었다. 1977년 3월 이철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약혼녀 민양숙은 방조죄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민양숙은 사형수인 약혼자의 옥바라지와 석방운동에 뛰어들었다. 저렇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조국을 알기 위해서 온 청년한테 저렇게
그렇게 순수한 사람한테 사형을 줄 수 있나 그런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형을 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철은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되었고 1988년 13년의 감옥 생활 끝에 특사로 풀려났다. 감옥에서 나온 지 20여일 후 명동 성당에서 이철과 민양숙은 늦은 결혼식을 올렸다. 김수환, 추기경이 혼배 성사를 집전해 주었지만 이철의 부모님은 일본에서 오지 못했다. 사형 선고에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수감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났다.ぜひ一部ずつ持って帰ってもし売りたいという人は何部でもいいから持ってってください。祖国を捨てた人々を書かれた、キム・ヨスン作家が来られました。皆さん拍手で考えてください。はい、よろしいですか。私ここへね初めて聞いたのは5年半年前の頃ですね。在日の留学生事件に関してねちょっと本を書くようにねちょっと頼まれたんですが、その時まではねちょっとためらっていましたね。でねこっちに来て長い間ね収監された在日のその政治犯の以外にもねたくさんのね日本人のその方たちがこっちに集まって彼らの話を聞いてねこれはね私は必ずね書くべきだとねその時腹を決めたんですよね。この場所はね私にとってはね何か意味があります。そしてキム・ヨスンさんが祖国が捨てた人々という形で記録に残ったこと、そしてその記録が多くの人たちの記憶に残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一定の喜びを感じているのの一人です。아버지는 14살 때인가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오셨고 아버지가 늘 하던 이야기가 너는 모든 주원이가 1등 하라.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면은 아무튼 모든 게 좋으니까 1등 해야 된다. 공부도 좋고 아니 뭐 싸움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1등 해라.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싶은 것이 한국인 조선인에 대한 편견, 멸시, 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이 깊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튼 일본 사람들 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식은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 의사를 꿈꾸었던 강정원은 일본에서 뒤늦은 공부를 마치고 평화학을 가르치고 있다. 日本語憲法は絶対平和主義と言われます。なぜこのような平和憲法を宣言したのか。戦前の軍部を中心とする天皇制体制の下で戦争による被害を日本国民があまりにも深刻に受けたために 강정원은 14살이 되던 해 제일 한국인의 현실에 눈을 떴다. 그 당시 법률로서는 14살 되면 지문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그 순간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감보다도 분노의 마음이라는 게 그날 집에 들어가서 내 교과서나 공책에 있던 이름은 전부 다 지웠어요. 나가시마로 써있던 일본인 전부 다 지우고 본 이름으로 강으로 썼죠. 그때 나이로 내가 할 수 있었던 저항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조선 사람으로 살겠다. 강정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4월 조국 땅을 처음 밟았다. 1년간 재국민교육연구소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 조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인생을 꿈꾸었다.
전체 체육대회를 관악 캠퍼스에서 해요. 그래서 75년도에 내가 10월 달인가 그 의대 안에서 100m 선수로, 100m, 200m 선수로 뽑혔어요. 그래서 1등했어요. 그걸 보고 4대 체육과 선생님이 의대생이 왜 이렇게 잘 뛰냐고, 네, 일본에서 좀 했었다고 하니까, 내년 봄에 전국대회가 있는데 국립대학교 학생 너 꼭 뛰라고 내가 그때 부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2회 때부터 내가 못 나갔죠. 그래서 첫 번째 대회만 우승했습니다.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혐의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핵심은 사건 크게 만들려면은 평양에 갔다 왔다. 노동당 입당했다. 그래서 지하 조직을 서울이대 내에 통역당 조직을 만든다. 그게 그 사람들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건이 커지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물 고문이 있고 전기 고문이 있고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나는 공포심밖에 없고. 그래도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던가. 때릴 때 머리는 때리지 말아달라. 손은 다치지 하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만 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今回、我々政治犯が過酷な刑務所の中でもね耐えてきたのに、このコロナごときに負けてなるものかというちょっと意地を張りまして今日はマスクをしてお話をします。ただ顔だけは一回お願いします。民族日報を創刊した張ヨンスという人です。クーデターの2日後に彼は日本にいるときに朝鮮総連や北の影響を受けてその秘密資金でこの新聞を発刊した北のスパイだというでっち上げをやるわけです。12月21日ソウル刑務所で死刑を執行されました。2008年に再審で無罪判決を受けましたけれども、この31歳の若き優れたジャーナリストがどんな思いで私やイチョルさんがいつ連れて行かれるかと思っていたソウルのソデムンの刑務所の死刑執行台に連れて行かれたのか、どんな思いで最後の祖国の空を見たかと思うと胸が痛いです。 25살의 사형수가 되었던 강정호는 13년이 넘는 감옥 생활 끝에 가석방되었다. 일본으로 돌아온 강정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운동에 뛰어들었다. 밖에서 있을 때 뜻은 있어도 제대로 운동한 것도 없고 그냥 친구들한테 패만 끼쳤고 어떻게 보면은 학생 운동사에 엄청난 부담을 드린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사형수로 있을 때 내 앞에서 많은 분들 먼저 가신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이 못다한 뜻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은 내 감옥살이가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가 아닌가. 그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차 안에. 근데 뭐 일부러 왜 교도까지 오셨어요? 예? 이종수 선생님 보러 온 거죠. 교토에서 나고 자란 이종수는 일본식 이름으로 일본 학교를 다녔고 학교의 친구들은 성격 밝은 이종수가 제일 한국인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84페이지. 일본인 행세를 하는 삶은 늘 거북했다.
한국 사회를 직접 몸으로 경험해야 한국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본의 대학을 그만두고 고려대 국문학과에 입학했다. 1982년 11월 6일 24번째 생일에 하숙집으로 보안사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제가 아시다시피 총각이라서 뭐 별로 처음이 없습니다. 의원님은 혼자서 오래 사셔서 너무 살림이 깔끔해요. 보안사 지하실에서는 물고문과 전기 고문에 이어 성고문까지 더해졌다. 진짜 그 엄지 손가락에 하나 묶고 엄지 손가락 여기다가 묶어버렸네요. 묶어버렸는데 갑자기 전기를 이렇게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말이죠. 여기 뭐 진짜 여기 뭐 찢어진 줄 알고 이북에 갔다 왔다고 그랬다고. 어디서 탔냐? 아니 오사카만에서 탔습니다. 그때 수사관들이 오사카만에서 이북에 가는 배가 있나 하면서 걔들이 뭐 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혹시 말이야 오사카만이 아니라 그 니가타라고 아냐? 그래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 맞습니다. 니가타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어디서 내렸어? 어디서 내렸는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너 혹시 그 원산이라고 안 들어봤나? 그랬더니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 이종수는 일본의 가족도 알지 못한 채 38일간 보안사에 불법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극악 비도한 이종수를 영원히 사회에서 견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극악 비도한. 제가 아주 제 자신이 아주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느꼈습니다. 제1동포 젊은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 저항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젊은이들의 인생이 짓밟히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증인이 사카이에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병지 상인의 다쿠데나이です. 네네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깜짝이야. 그는 보안사에서 직접 참여한 간첩 수사 과정을 폭로했다. 깜짝이야. 보안사 건드린다는 거는 뭐 과장이 아니고 예. 죽을 각오가 없으면 못했었어요. 그렇죠. 연세대 국문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제1동포 3세 김병진은 1983년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보안사에 연행되었다. 김병진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탐낸 보안사는 통역 요원으로 일하라고 강요했다. 협박을 했어요. 이 마누라는 윤락로로 떨어뜨리고 100일도 안 된 얘기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해서 고아원에 보내겠다. 김병진은 2년간 보안사 대공분실에서 통역으로 일했고 1986년 가족을 데리고 일본으로 탈출했다. 일본에서 보안사 요원들이 추적을 피해 숨어 살며 1년간 책을 썼다. 그의 책 보안사는 제1동포 간첩 조사의 실상을 기록했다. 대개 주사 이게 같으면은 명단을 파악합니다. 각 대학교에 유학생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말하자면 적당히 고르는 거예요. 무슨 혐의점이 있다, 뚜렷한 혐의가 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첩은 잡아오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것도 어설프게 만듭니다. 실제로 재판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게 그걸로 조작이라는 것이 탄로가 났는데 그래도 그 당시는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권력의 신이었어요. 사법부가 포환사 눈치 보면서 재판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교포로서 잡힌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뭐 이런 말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운이 안 좋았다. 뭐 그렇게 밖에 얘기를 못 하겠네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진짜 간첩이었으면은 제가 그 2년 동안 봤던 교포 간첩 얘기로 들었던 간첩으로 된 사람들 진짜 간첩은 하나도 없었어요. 無事に弟も村井獲得してご賞味いただきました。これも皆それに皆様の温かいご支援の賜ると思います。弟に何かあって兄で私が感謝の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김효순と申します。 김효순さん。日本語上手やから日本語で喋ってください。もし김수영さんがね、その私のね、大学のね、後輩だったと思いますね。ソウル大学ね、今年おいくつですか、お年は？私は78。78ですね。はい。でもう健康に見え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お邪魔します。 고맙습니다. 김승효는 리스메이칸 대학 철학과를 중퇴하고 1974년 3월 서울대 교양과정부에 입학했다. 조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2달 후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되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198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어 일본의 가족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혹독한 고문으로 놓쳐버린 정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父親やったらもう泣いたでしょうね、母親も。だから母親が亡くなる時もその子は頭いつもね言ってましたからね。向こうで変なことやったらもう大変なことになってたから絶対するなよと。でも9時やったらいやもう絶対ねそんなことしませんと。で捕まったんやけどともう本当。 静電気ですよ。本当に韓国へ行ってね、何もしてないんですよ。政治の話もしてないんですよ。新聞を見てもわからないんですよ。テレビを見てもわからないんですよ。で、韓国の学生とね、そういったことね、政治なことね、話はね、してないんですよ。何にもね、韓国のね、話はしないんですよ。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데려가서 고모에 많이 해서 네? 裁判の時にね、全部ね理解できたんでしょうか、その時。なるほど、聞いたんですよ。法律用語。勝手に裁判が進んでるんですよ。 다시요, 다시요. 효운에 우런다는 데서. 네, 그랬어요. こう仮釈放になった時に向こうの情報の人間がお前日本で拷問とかなんだかんだ言うたらお前また連れて韓国連れてくるぞと。だからもう家一本も出えへんねん。その中に脅かされたんですか。だからもうそれが頭にきてもいまだに出えへんねんもん。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갔던 동생. 부모 형제가 유학 자금을 마련해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분열증과 간첩의 낙인을 안고 돌아온 김승효는 21년 동안 정신병동에서 생활해야 했다. 조국은 김승효의 청춘도 정신도 모두 빼앗았다. 이해됐어요? 처음 우다셔. 이해됐어요? 누구도 안 써요.
こういうゲームだね。漢字教材ですね。 강교도대. 아. 聞いたんですよ、確かね。 아, 다시까니. おんですよ。おんですよ。わかりますよね。言うのですよね。おんですよ。こう聞いたんですよ。やる。したんですよ。大変そうですよね。 そんな可能性がね、あったわけですね。(1970년대)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이 줄어들자 정보기관은 일본을 경유한 우회 침투에 주목했다. 제1동포 젊은이들은 언제든 잡을 수 있는 어항 속의 물고기였다. 한국에 유학 오니까는 아들한테는 부모님이 은근 기대했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면은 얘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뭔가 좀 인물이 되겠구나. 정보기관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제1동포 여학생들에게도 간첩 혐의가 씌워졌다. 항공 물정에 어두웠던 여학생들은 밀실에서 야만적인 폭력을 당했다. 수감 생활이 끝난 여학생들은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버렸다. 한국의 법원도 언론도 외면했던 제1동포 젊은이들. 그들을 위해 일본인들이 움직였다.体どんどん悪くなっていますか？やっぱり寒いこともあるんでしょうけど、はい。年々そうですね。硬くなってくるんですよね。それでもまあここまでようやれたと思ってますけど。 다무라 고지는 1970년대 제1동포 정치범들의 구원 활동에 뛰어들었다. この10年間で特にベトナムなどですね、アジアから東大阪に働きに来られている外国人労働者がもう非常に大きいというふうなことでですね、外国の市民が、住民が市の公平なサービスを受けるためにはその母語で書いている、帳票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ずっと続けてきました。 학생운동을 하던 다무라는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 제1동포 여성 노동자와 결혼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제1동포 노동자의 형이 한국에서 구속되자 시민들과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구원운동을 전개했다. 祖国で母語も学び民族性も獲得することが日本の吹き荒れる民族差別に対して、一つの架け橋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思いを持っていったのに、軍部政権は、全く不法で、過酷な行為を本人に、やることで、有罪判決をや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非常に私たちは憤りましたし 노동조와 시민들은 각지에서 구원회를 결성했다. 집회와 서명운동 그리고 단식투쟁을 전개했고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제1동포 정치범들의 출신학교 동문들도 움직였다. 일본 전역에서 동문들이 구원회에 합류했다. よく行きましたあそこ。250回は超えてると思いますね。ああいうところに入ってて忘れられるのが一番辛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ういう死刑判決を受けたとね、心細い中で忘れてはいないよということを伝えなくちゃいけない。もう本当心配してた金王者さんの裁判がなんだろう、もう本当にご本人もちゃんと韓国に行って法廷に立つことができたし 구원회에 결집한 일본인들은 한국에 연고가 없는 제1동포 젊은이들을 위해
법정에 함께 들어갔고 수감 생활을 뒷바라지했다. 구원회는 지금도 이어져 한국에서의 재심을 지원하고 있다. 日本の、活動まで紹介してもらったら、光栄なのでいつ死んでもいいと言いながら 스파이라는 낙인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 1993年にね、ハンギョレ新聞というところのね、記者をやった時ね、思いと愛してね、この記事、これはかなり大きな記事ですね。かなり大きな記事です。何かその信じた祖国でね、スパイの聖典霹靂という意味ですね。記事の半分はね、ソニョンさんをね、触れてますね。 1981년 4월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손유영은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었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どのように送られたんですか？息が止まりそうでしたわ、本当に。でもやっぱし子供らが5人もおるでしょ。私がしっかりせなあかんな思って自分で眺めてね、本当にその時は涙も出ますよ。今はもう喋る思ったらもう胸が詰まっていっぱいですわ。まあ言えば民団の関係とかはもう民団の事務所も行ったんですよ。もう行ったらもう頭からスパイあんたらはスパイの家族やみたいな感覚で、で最終党の親戚たちもそれでそういうふうに村八分み行かたいにれへん言うてから自分とこへ来んとけ言うて身内も線引かれてね。日本におる私らの親戚からもまあ言えば冷たい目で見られてな。 가족도 간첩 방조제로 발표되어 면회조차 갈 수 없었고 손희영은 1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병든 몸으로 돌아왔다. 사업가로 다시 일어서지 못했고 스파이의 낙인을 아는 채 2014년 생을 마감했다. 가족은 4년 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어머니はね、再審のその結果をね、どんな気持ちで今待っていますか？主人はね、もう罪をなくしてほしいんですよ。罪を犯さんときれいにして世へ行ってほしい。死刑の罪一応あるんやから、それぐらいの悪いことを記録に残る、いつまででも。その記録を残してほしい。消してほしい。もう子供も孫もあるやんか。だんだんおじいちゃんがこないしてスパイで死刑になったとかね、それなくしてほしい。 간첩죄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멍해였다. 안녕하세요. 최 지자는 4년 전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온 걸 처음 알았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ずっと不思議だったのが、兄が、お兄さんがすっごくアボジのこと嫌いで、そうですね。はい、全然喋らないんです。お父さんのせいでお母さんが苦労したとか、ずっと僕のこと見てなかったのにとかいう話をしてて、あ、いない時期があったのかなってその時思いました。はい。 도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지질학과 강사로 취직한 제일동포 2세 최창일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었다. 6년의 수감 생활 후 최창일은 가족을 데리고 한국인이 드문 후지사에 정착했다. 그 아버지가ね、非常に何かその孤独な生活をね。そうですね。誰にも何も言わなかったですし、もう韓国人のいないところを探して住んでました。もう韓国人と付き合いたくないって言ってました。 최창일은 후지사회에서 보수학원 강사로 일했고 뇌종양으로 57년의 생을 마감했다. 한국에서 만난 아내는 지금도 후지사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다. 엄마가いまだに韓国が怖いのか、母の母が亡くなった時にも韓国に帰ってないです。実はちょっと裁判しようと思ってるんだけどって言ったら、ものすごく怒られて、殺されるからって、韓国の国家権力で自分たちは消されるよと。で9番が肝臓の機能の障害になります。これらが対象となっています。このね身体障害者手帳が交付されるとね、どんないいことがあるのかなっていうのが次の、3つになります。まず1つ目、やっぱりこういう話題を出すと 2,3 日眠れなくなると。で家でも荒れたようになるっていうので、兄から電話かかってきて、お母さんには一切そのことはもう聞いたり伝えたりしないでほしいって言われました。やっぱり母の中では韓国が怖いところだっていうところで時が止まっていて、兄も兄で父親のせいで自分がこうなってしまったってところで、20歳ぐらいからすごく落ち込み始めて、でそれからずっと定職にはついてないです。みんなそれぞれなんかいろんなトラウマがあって、そこから踏み出せないでい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ちょっとそろそろそういうのは終わりにしたいなと思っているので、今回父が悪く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証明して、父の潔白も証明してあげたいけれども、やっぱり母には母の人生歩んでほしいし、兄もずっと時間が止まってるけど動き出してほしいし、私も何か新しい一歩を踏み出したいなと思っていて、裁判頑張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います。まだ異常にしてくれてる。今日は破天荒で時間無制限よ。無制限。飲み放題ですか？飲み放題。何でも飲み放題ここにあるよ。飲み放題無料。無料。釈放されて35年、完全におじいさんになってしまった。でも心は青春。ずーっと監獄に捕まった時から時が止まったまま。국회장 수사즈 리스메이칸 대학을 졸업한 유영수는 부산대 대학원 화학과로 유학을 갔다. 한국 갔다 와서 한국 음식보다도 우리 집이 맛있다고 그래. 이거는 내 과장이고. 죄송합니다. 조국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뜨거운 청년이었다. 유영수는 같은 동포 유학생의 친척인 광주 보병학교 교장을 찾아가 남북한의 군 당국이 판문점에서 만나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건넸다. 권총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마에 이렇게 해서 꼼짝 말하고, 그래서 그냥 끌려간 거죠. 그 신문 발표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아,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하는 거. 그거 내가 모자란 내 개인으로 그치지 않았구나. 그것이 내가 어리석었죠. 그 후회가 지금도 남고, 특히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처반될 때까지 저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함께 모국 유학 중이던 친동생과 동생의 친구들도 모두 엮어서 간첩단 사건이 만들어졌다. 유영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고문의 후유증보다 후회와 미안함으로 수감생활 내내 고통스러웠다. お母さん、白菜がねたくさんなくて、でキャベツはねちょっとあるね。これも美味しい。公衆刑務所に入ったのよ。その公衆刑務所で出会ったの。ママと。ママも実は
本当にかわいそうな人やね。何か言うたら今南北分かれてるでしょ。昔は一緒だったんでしょ。戦争も起こってその時に生き別れになった人が北から訪ねてきて兄弟がね、それを申告しなかったいう罪やねん。会うだけでも罪になる。日本にはない法律やねん。悪いことは一個もしてない、悪いことしてない。誤解したらダメよ。큰 사촌 오빠가 비밀리에 찾아왔답니다. 집에. 3명이 건너왔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둘이를 총으로 죽이고 사촌 오빠도 죽이고 자수했다고 해요. 검은도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가족이 다 잡혔다고 그래요. 중앙정보부는 전 북한교례 노동당 정치공작원 김용규 씨가 자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규 씨는 지난 9월 17일 북한교례 공작선 편으로 전라남도 검은도로 침투해 동료 간첩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며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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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저도 봤었거든요. 사촌 오빠를. 저희 집 왔다가 가갖고 한 10분쯤 있으니까 뭐 총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아이고 자꾸 이제 우리 다 죽었나 보다 이제 했어. 그 교도소 가기 전에 서울 구치소에서 그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면 이제 면회가 없는데 왜 혼자 그때는 독방에 있었으니까 그 앞방들에서 긴급조치로 들어온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뭘 먹으라고 주잖아요. 주면은 못 먹고 이제 다 모아놨다가 재판받으러 나가는 날 이제 다 엄마 줘야지, 아버지 줘야지. 그리고 누워서 아기라도 기타나 시우 요코覚えてるそうキラと一緒に来てたな。 이제 유영수 씨가 저보다 한 4년 후에 나왔거든요. 나와갖고는 나하고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 어디 나서 하나 빠졌나. 그 안에서 몇 번 봤다고 하지만은 하이미는 엄마 아빠가 바꾼 일이요. 시우こんなしたやろ? 이해되나? 나, 했다나? 결혼식 때 근데 유영수 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슨 편지를 하나 내더니 편지를 읽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영희는 자기가 책임지고 데려간다고. 옛날 일제시대 때 그 강제로 끌려서 현해탄 건너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행복을 안고 이제 자기가 데려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잠드시라고. 먹겠습니다. 네. 건배해야지. 이쯤에 해야 평소이랑 똑같지? 아직까지가 부끄러워. 같은 비극을 겪은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사명이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김영희 씨를 택했죠. 좀 부끄러운데. 좋네요. 가십시다. 아이고 정겨스러워.
독재 권력의 폭력에 깊이 상처입은 제일동포 조작간첩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韓国もね、もう今はね、ずっと変わったんですね。だからその韓国においでになっても、安心してもいいですね。今はね。実際弟もこんなはずじゃなかったと思います。韓国行く時はね、ちゃんとした目標を持って行ったんですよ。俺はこんなことなんですね。僕に俺に会えよ。ちゃんと堂々と会えるわけでな。